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2차원 배열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네임스 배열의 이름을 10개를 저장할 수 있대요. 그러면 요거 보면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 했죠? 20바이트씩 요 네임스 카운트는 뭘로 봐야 된다? 10개죠.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한 사람 이름 저장하기 위해서는 몇 개, 몇 바이트? 좀 19바이트, 19바이트가 필요한 거죠. 왜냐면 마지막은 무조건 넓은 자가 들어가니까. 그런 식인 건데, 그거를 이제 20개씩 10개니까 요거는 계산을 하면 총 200바이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200바이트다. 자, 요 네임스 카운트를 여러분들 일반 변수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왜 안 된다 했죠?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 이 변수의 값이 할당되는 시점을 런타임, 즉 프로그램 실행 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공간을 총 모아요. 이 20개씩 10개를 관리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름을 입력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름을 입력받을 때 어떻게 입력받으면 되냐면 요렇게 입력받는 게 아니라, 자, 여기다가 names의 i번째에 0번째.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드를 짠다 했을 때 칸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한 칸당 한 칸이 이제 20개씩이라 했을 때 한 칸에 20개씩이라고 그냥 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죠? 자, 하여튼 이런 식인 건데, 그래서 이제 한 칸당 정보가 이제 20개씩, 20개씩, 20개씩이니까 우리가 아예 맞죠? 그러니까 이게 20개씩 10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름을 최대 이제 20자씩 이제 받을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는 19자씩. 그래서 이제 큰 걸음씩 큰 걸음으로 점프 뛰면서 이제 내용물을 우리가 입력을 받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뭐랑 비슷하냐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코드를 어떻게 썼냐면 요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했죠. 그쵸? 자, i가 0일 때 얘는 names가 뭐예요? 0번째 0번째잖아요. 그죠? 얘가 이제 제일 첫 번째 주소인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캐릭터 name이라고 썼을 때 name이라 씁시다. 자, 그러면 이 name이라 쓴 것과 실제로는 뭐랑 같은 거예요? name의 0번째 주소라고 쓴 거랑 똑같은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마찬가지로 이 녀석은 2차원 배열인데 얘는 그럼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어려운데 어렵죠. 그냥 쉽게 말하면 요 name에서 요 앞에 주소 값이랑 0번째 빠진 게 얘라면,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앞에 요거 빠진 거랑 요거 빠진 누구랑 같은 거다? 요거랑 같은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 요렇게 쓴 거랑 요렇게 쓴 거랑은 완전히 똑같은 의미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름을 받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앞에 1, 2, 3, 4 이렇게 바뀌는 거는 뭐예요? 큰 걸음으로 이동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뭐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요 뒤에 부분이 20바이트라 했을 때 그럼 몇 칸씩 건너뛰는 거예요? 20개씩 건너뛰는 거죠. 20개씩. 20개씩 건너뛴다. 자, 원래는 우리가 여기다 입력받고 여기다 입력받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일단 보면 2차원 배열에서 첫 번째 인덱스, 두 번째 인덱스. 첫 번째 인덱스는 성큼성큼 이동할 때, 큰 걸음일 때 사용하는 녀석이고, 얘는 뒤에는 종종 걸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랑은 현재 20바이트 차이 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랑 이런 식으로 썼어요. 이렇게. 이 둘은 몇 바이트? 얘는 이제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1이잖아요. 1바이트 차이 나는 거예요. 1바이트 차이 난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이제 푸시면 우리가 입력이 가능한 건데, 자, 그러면 출력할 때도 어떻게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출력할 때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name에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할 필요가, 원래는 이렇게 입력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뒤에 게 입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큰 걸음을 어차피 입력받았고 출력할 때 큰 걸음으로 이동하면서 출력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실행을 해볼게요. 자, 잘 입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1차원 배열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2차원 배열이 좋은 거예요? 이런 거 딱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한 덩어리, 그러니까 큰 배열에다가 값을 놓겠다 하면 이제 1차원 배열이 좋은 거고, 어떤 공간에다가 내가 값을 여러 개 넣어야 된다 하면 2차원 배열이 이제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2차원 배열을 꼭 써야 되냐? 또 그건 아니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뭐 우리가 정적 할당, 동적 할당 배운 것처럼 동적 할당을 반드시 써야 된다 그런 건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2차원 배열도 2차원 배열을 꼭 써야 되는 건 아니고 1차원 배열로도 충분하지만 2차원 배열을 하게 되면 입력하는 부분 또는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부분에서 조금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문자열을 관리할 때는 2차원 배열이 1차원 배열에 비해서 훨씬 더 편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문법적으로 도와준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도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다? 2차원 배열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